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소식을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밝고 경쾌한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나, 북괴 김정은이가 지금 대놓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마당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알아야 되기에 제가 오늘은 긴급하게 또 편성을 해서 북괴군 강성파로 재편성이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 미북 회담의 결렬 후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잘 지켜봐 왔을 겁니다. 그러나 북괴는 5월 4일 날에 이어 5월 9일 날에 연속으로 보란듯이 미사일 실험을 해됨으로써 명백히 대한민국과 UN, 한미 동맹, 우방국들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올해 4월 11일부터 진행됐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였습니다. 그때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철을 실각시키는 듯 했지만 김영철은 보란듯이 건재했습니다. 통일선전부장인 김영철의 자리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알다시피 통일전선부장은 대남 사업의 총괄 자리였으며 또 문재인 정권과 남북 교류, 남북 경협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자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적화를 완성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물어서 김영철이가 당장 숙청될 줄 알았지만 여기서 김영철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946년생인 김영철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73이죠. 김영철은 철저하게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오늘까지 성장해온, 한마디로 항일혁명 빨치산 줄기나 또 혹은 뭐 낙동강 줄기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 혈통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62년도 북한군 15사단에서 이 DMZ 민경 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후에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가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원래는 남북 군사 회담 그 요원으로 발탁이 됐다가 이후에 김일성의 눈에 들어서 북한군 정찰총국장을 지냈으며 그리고 이 김정일 훈장까지 받았고 통일 전선부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2016년 그동안 노련하고 온건파 성격의 소유자였던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건파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이 실질적으로 이 대남 전략에 노련한 김양건이를 김정은이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거기에 가담한 것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그래서 인민군 정찰총국장 하던 김영철은 김정은 시대의 통일전선부장으로 급 승진하게 됩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자리에 있기 전부터도 수많은 대남 무장 간첩들을 난파하던 이 정찰총국의 총책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철이가 이 강경파인데 또 김영철이는 대남 한마디로 해서 간첩을 키우는 간첩의 총책인데 어떻게
이 통일전선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을까? 이거는 김영철이가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이 정찰 총국,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 경찰 총국을 당 군사위원회 산하에 두면서 김영철이가 했던 김영철 산하의 기술 이 정보부대, 북한의 기술 정보부대가 했던 수많은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영철이가 북한 군사위원회 산하의 기술 이 정찰 연구기관, 기술 정찰 이 한마디로 해커, 그런 해커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의 1인자이고, 또 김영철이는 워낙 남파 간첩을 하는, 남파 간첩이나 남조선의 적화 통일, 간첩을 통한 적화의 대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 2016년 김양건을 제거하고 김영철이를 올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김영철이는 통일전선부장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이는 이 통일전선부장보다는 오히려 정찰총국장이나 또 혹은 사모총사라고 하는 이 대남사업부, 이런 데가 더 맞습니다, 김영철은. 그런데 김영철이를 이번에 저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거의 실각에 가까운 제거가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김정은이는 김영철이를 실각하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본래 자리로 갖다 놓은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한테는 이제 얻어먹을 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이는 간첩 남파 총책이기도 했지만, 김영철이는 남북 군사회담의 거래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이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김정은이는 김영철에게 이 친서를 들려서 미국의 폼페이오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했으며, 1차, 2차 미북 회담 때 동석을 하게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랑 2년 정도 해보니까 얻어먹을 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얻어먹을 뭔가 건덕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철이를 제거나 실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싸움판으로 보낸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이번에 북한군 제4 전략군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김영철을 다시 한번 남파 공작,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과 같은 역할을 부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북조선식 정책은 역시나 군사를 앞세운, 다시 말하면 군사적 도발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밖에 없다라는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통한 서식통에 따르면 아마도 김영철이는 이후 목함지뢰 사건과 같은 기타 일련의 사건들을 기획할 것이며, 이 무력을 앞세운, 그러니까 미사일이든 뭐 남파 간첩이든 또 천안함 폭침이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김영철이가 다시 한번 책임을 지고 김정은이 앞에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또 그 내놔야 김영철이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정통한 서식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김영철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주변에는 김영철같이 노련하고 또 야전사령관 같으며 또 대남 공작의 달인이며 남파 간첩과
대남 계략을 꾸미는 살아있는 그 독사 같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둬야만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김영철을 실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김영철을 비롯한 대남 강경파들, 대미 강경파들은 물론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하라면 해야 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저희들이 감지하는 거는 이번에 김영철과 같은 강경파들이 다시 재편성됐구나. 재편성돼서 당분간은 미북 회담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 결석과 또 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국제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존재를 부각시키는 이번과 같은 미사일 발사나 이런 도발을 계속 하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봤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강경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김정은이는 외무성이라든지 또 혹은 뭐 인민무력성이라든지 뭐 보안성이라든지 이제 정책들을 제안을 받는데 경쟁을 잘 시킵니다. 그러다가 잘하면 쓰고 아니면 정치범으로 숙청을 하는 게 북한식 공포통치인데 김영철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김영철이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더 강경하게 가십시다. 강경하게 가야 됩니다. 라는 제안을 했을 거며 그 제안을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가 필터링을 해서 또 제4 전략군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의 이 도발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북괴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다시 한번 북한 군 내부가 강성파, 강경파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무모함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고 보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괴군 강성파로 재편성돼서 다시 한번 무모한 도발로 대한민국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정신나간 김정은 아새끼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가장 친위대 중에 친위대, 그 김정은의 새로운 친위대 이야기는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